1966년부터 2007년까지 5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3.1%씩 성장했습니다. 무려 4.6배나 성장한 것이죠. 이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2008년, 2009년까지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미국의 GDP는 꺾인 채로 성장해 기존 3.1%에서 1% 떨어진 연평균 2.1%로 성장하게 되죠. 코비드19로 망가진 미국 경제가 이 2.1%의 GDP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 성장률이 5.2%까지 치솟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현재까지 GDP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20년 3분기 33.4%, 4분기 4.0% 성장한 상황입니다. 20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5.0%, 2분기 마이너스 31.4%를 기록했었죠. 대부분의 경제 분석가들은 2021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5.2%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이 실행할 것이라 여겨지는 그린에너지 정책과 증세는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2.1%로 꺾여 10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졌던 미국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는 1%대 성장에 갇히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0년 8월 0.5%까지 빠졌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2021년 2월 16일 1.3%를 넘어섰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스파이 배당 수익률이 1.4%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수여하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주식보다 채권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물 금리가 2에서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물 금리가 1.2%만 넘어도 잠시 대피해야 한다는 국내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왔던 판국에 가능한 일일까요? 현재 우리가 미국 국채라 부르는 채권은 사실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미 재무부 채권입니다. 채권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재무부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 시장 주체들의 소득이 겉으로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재무부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가 낮은 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재무부는 오늘 빌린 돈을 내일 더 싼 달러로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곳은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채권 수익률도 낮을 뿐더러 인플레이션으로 달러의 가치까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채권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이며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전통적으로는 주식 6대 채권사로 운용하는데 최근 로이터의 조사에도 그들은 채권 비중이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눈앞에 뻔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 채권 금리가 1.3%를 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으나 길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그 나라의 채권 발행 주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채권 발행 주체는 사실상 민간으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이 과정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고 그 대가는 처참했죠. 국가의 경제는 파탄나고 페소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 재무부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연하게 돈을 훔치도록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정말 오를까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자산운용사 퍼스트 트러스는 CDC, 블룸버그, 상무국 경제분석국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총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이미 코비드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인구의 70에서 75%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후 이를 80에서 85%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총 인구의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항체를 보유하게 된다면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잠시 구리와 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리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금속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죠. 현대 경제에서 구리와 그 합금들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태양과 같은 작은 항성에서는 기껏해야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정도에서 핵융합이 끝납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항성에서 최대한 핵융합을 하더라도 철까지가 그 한계인데요. 철보다 무거운 금속인 금이 만들어지려면 태양보다 훨씬 큰 항성이 핵융합 후 초신성 폭발까지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폭발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희귀한 원소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극히 안정적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어 금은 그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폐강국이었던 대영 제국과 미국은 이렇게 금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용해 금본위제를 운영, 물가와 항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 패전국들로부터 배상금을 금으로 받아 종전 당시 전 세계 금의 70%나 보유하게 되어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할 수 있는 브레튼우드 체제의 금본위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달러를 찍어내면서 교환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금은 여전히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와 매우 희귀한 금속, 금을 이용한 유용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구리금 비율입니다. 구리금 레이쇼라 부르도록 할게요. 파운드당 구리 가격을 트로이 온스당 금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구리금 레이쇼입니다. 트로이 온스란 금의 무게를 재는 특별한 단위로 1트로이 온스는 약 31.1g입니다. 1온스 28.3g보다 약 9.7% 무거운 단위죠. 1톤이 3.75g이기 때문에 1트로이 온스는 약 8.29426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리금 레이쇼가 때때로 10년물 미 국채금리의 방향을 앞서서 보여주곤 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6월 7일 구리금 레이쇼가 0.2231을 기록하자 10년물 금리는 2010년 10월 2.39%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이후 구리금 레이쇼가 2011년 초 0.3396까지 크게 오르자 신년물 금리도 2011년 2월 8일 3.74%까지 크게 올랐죠. 2012년과 2013년을 살펴봐도 구리금 레이쇼는 10년물 금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어줍니다. 2015년부터 2017년의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장 지표는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금 레이쇼를 통해 채권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고해 볼 만한 일이죠. 이 차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물 금리와 구리금 레이쇼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구리금 레이쇼인데 이것을 채권금리가 후행하며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금리는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한 초입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랙롱은 2021년 테크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미국 최대 규모의 소형 비즈니스 협회 NFIB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 낙관지수를 살펴보면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는 NFIB가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그 내용에는 고용 증대 계획, 자본 지출 계획, 재고 증가 계획, 채용, 신용, 수익 동향 등의 10가지가 포함됩니다. 미 경제의 44%를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중소기업들의 낙관지수가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크게 상승하며 그 기대감을 부풀렸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의 취임 직후 발표된 2021년 2월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바이든의 규제 강화, 세금 인상 노선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1년 미 GDP가 5.2% 상승해 2009년 이래로 이어왔던 2.1%의 성장률을 지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랜 기간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를 늘리는 시점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뜻이죠. 세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면 현재의 시장 가격들은 그 자리를 찾아가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크로보다는 기업과 기술에 치중한 공부를 하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투자자만이 본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